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이렇게 다이내믹할 줄은 몰랐어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고향이니까 편안하고 익숙하겠지.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줄 거고 무엇보다 은퇴자 복지도 잘 되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한국의 분위기나 문화를 따라가기 쉽지 않았고 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부딪히면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게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재정 상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내가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주변에 사람들은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의료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곳은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이라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때로 낯설고 버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사례들을 나눠볼까 해요. 저를 비롯해 해외에서 오래 살다 은퇴 후에 귀국하신 분들 중에 다양한 사연이 있거든요. 다들 저처럼 고향에 돌아가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셨겠지만 실제로는 각자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이 사례들이 혹시라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해외에서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재취업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A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거기서 요식업 쪽으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자녀들도 다 키웠죠. 미국에서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꽤 들고 또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가게를 다시 열까 하는 마음으로 귀국을 결정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돌아와서 부동산부터 알아보니 가게세가 만만치가 않더랍니다. 한국은 지역 상권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월세도 올라가고 권리금이라는 복잡한 제도도 있어서 A씨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초기 자본이 필요했대요. 게다가 몇 달간은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월세나 관리비는 고정으로 나가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A씨는 차라리 돈 좀 모아놓은 걸로 조그만 가게 하지 말고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볼까 해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60대 중후반이 되니까 생각보다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더랍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한국에서 크게 인정되지 않았고 일도 고된 데다가 시급도 낮아서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본인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서비스 마인드도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현실이었죠. A씨가 하소연하듯 말하던 게 기억나요. 내가 아직 일하고 싶고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한국은 은퇴 연령도 빠르고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짠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살 때는 나이 들어도 느긋하게 파트타임 하면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한번 은퇴하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세다는 거예요. 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사랑하는 사이여도 생활 패턴은 다르거든. 두 번째 사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지낸 B씨 부부예요. 이분들은 아들 가족이 한국에 있다 보니 나중에 힘이 빠지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한국으로 귀국해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오셨대요. 호주에서 어느 정도 연금을 받아오시는 상황이라 금전적으로 아주 힘든 편은 아니셨지만 문제는 가족과의 합가가 예상외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B씨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에서는 노부모가 자식과 따로 떨어져 살아도 자주 왕래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니 일단 생활 리듬부터 달랐대요. 젊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아침이 정신없이 바쁘고 또 주말이라고 해도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다 보니 B씨 부부는 상대적으로 외롭다는 느낌도 들고 눈치도 보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 쉬웠대요. 호주에서 오랫동안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익혀오셨던 B씨 부부 입장에서는 한국식으로 서로 부딪히는 게 좀 낯설고 불편할 때가 많았나 봐요. 반대로 아들 내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함께 살면서도 우리 생활 방식을 이해해주지 않고 늘 호주에서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답답해할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B씨 부부는 합가를 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근처에 따로 작은 원룸을 얻어 나오셨다고 해요. 가깝게 지내되 각자의 공간을 보장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이었죠. 이렇게 가족과 살기 위해 귀국했는데 생각만큼 단란한 3세대 동거 풍경이 아니어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흔하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절된 사회적 관계 친구가 이렇게 없을 줄이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사례는 C씨 얘긴데요. 이분은 한 20년 동안 독일에서 교민으로 살면서 나름 독일 회사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퇴직하고 이제 좀 쉬면서 지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가장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답니다. 주변에 마땅히 연락하거나 자주 만날 친구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나 어릴 때 친구들 좀 있었는데 연락하면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와보니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는 이미 연락처조차 끊긴 지 오래고 다들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더래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직장이나 학교 같은 소속이 없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 기회도 많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점점 고립감이 커진 거죠. C씨가 주변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을 들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독일 생활이 길어서 한국말이 어색한 건 아니어도 은근히 세대나 지역 커뮤니티 특유의 문화를 잘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예요. 또 이미 끈끈하게 형성된 모임 속에 혼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자주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 C씨는 한국에서 은퇴 생활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하게 지낼 사람, 즉 내 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나 봉사단체, 동호회 같은 데를 전전하며 겨우 조금씩 인간관계를 넓히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럴 줄 알았다면 아예 독일에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은 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적응의 어려움이 참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귀국 종합적인 준비가 꼭 필요해.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나요? 나이에 대한 편견, 한국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도 은퇴를 강요받고 그 이후에 재취업 문턱이 높아서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자들이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편이죠.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 가까운 가족이라도 오랜 기간 해외 생활로 인한 문화 차이, 생활 리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친구 지인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대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어요. 경제 문화 충격 집값, 물가, 의료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해외와 달라진 점이 많아 귀국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던 고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다만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적인 대비는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 패턴을 원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지, 어떤 곳에서 거주할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나 은퇴자 모임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으니 귀국하기 전부터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미리 소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분 귀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예컨대 한두 달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거주 환경이나 마켓, 교통, 병원 등을 미리 체험해보는 거예요. 막연한 고향이니까 괜찮겠지 대신 실제 생활해보면서 느끼는 걸 토대로 결정하면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은퇴한 뒤에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내 경력이나 스킬을 살릴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어쩌면 해외에서의 경험이나 언어 능력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다른 분야에서 시니어 인턴십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일자리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진 않아서 많이 발품을 팔고 알아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라는 말에 담긴 서글픔이 남일이 아니란 거예요.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은퇴 이후의 삶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느냐와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지라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과제와 마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긍정적으로만 보지도 말고 현실적인 시각과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니 미리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준비해 가다 보면 비록 예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 한국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새로운 시도와 기회를 찾는 즐거움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알아두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좀 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바라시는 은퇴 후의 삶을 잘 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